안녕하세요, 리스토모입니다. 저는 이제 타이페이에서의 두 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야속할 정도로 날씨가 좋네요.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뭐 이쁜 영상도 제대로 안 찍히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용산사, 여기 제가 심원딩인데 용산사가 가까워요. 그래서 용산사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중정기념관을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오늘 그 외에도 이제 타이페이 도심을 한번 돌아볼 건데 몇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용산사부터 가보실까요? 렛츠고! 시먼딩의 아침은 뭐랄까 어제 밤에 봤었던 저녁에 비해서는 그다지 붐빈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도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침부터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여기 뭐 하는 가게일까? 사람이 무진장 많이 줄 서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습니다. 무슨 밀크티 전문점인가 봐요. 신기하네. 어쨌든 이렇게 일단 심원역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한 정거장이니까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사로 가시죠. 자, 저는 지금 용산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산사역이에요. 심원딩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은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자마자 1번 출구 쪽으로 나오니까 바로 용산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사찰이죠, 이름대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조계사랑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는 용산사역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용산사 쪽으로 가면 나오는 명지야 공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공원이네요. 사람들 많이 앉아서 쉬고 있고 좀 어르신들 좀 많고 노숙자도 좀 일부 있는 거 보니까 서울의 탑골공원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합니다. 재밌는 장소네요. 요런 게 역 앞에 있고 여기를 지나야지 이제 용산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쓱 한번 이동해보죠 뭐. 여기가 바로 용산사입니다. 딱 앞에 간판에 이름도 써있죠. 용산이라고. 이렇게 한국의 용산이랑 같은 자를 쓰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와, 생각보다 사찰의 규모가 꽤 크죠. 인공폭포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들어오자마자 뭔가 웅장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연적인 게 아닌 건 확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분위기의 사찰입니다. 확실히 도심 속에 이런 거대한 사찰이 있으면 좀 이질적으로 보이긴 하고 그러죠. 여기 사찰은 청나라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렇게 연식이 뭐 오래됐다까지는 아닌 느낌이긴 했죠. 네, 요런 사찰, 불교 사찰인 거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흔히 그 한국에서 보던 부처님의 형상과는
다소 다른 느낌도 있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이제 한국과는 많이 틀리죠. 한국은 이제 3배라고 하나요? 3번 절을 하는데 여기는 막 꼭 그런 건 보여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염원과 그런 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잉어들이 밥을 먹고 있기도 하고, 잉어가 물을 뿜고 있기도 합니다. 이쪽에 용도 있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중국 쪽의 민족의 사람들이 용이랑 잉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새삼 느끼게 되네요. 지금까지 간단히 용산사를 둘러봤습니다. 용산사는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라는 점에서도 큰 특징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불교 사원이기 때문에 또 이색적인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인파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곳이라고 생각은 해요. 대신에 이제 뭐 심원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할애할 것도 아닌 것 같고, 한 30분 전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뭐 기도하실 분은 기도도 좀 하시고, 뭐 구경하실 분은 구경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보죠. 가시죠. 심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심원역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갈아타야 돼요, 지하철을. 근데 이제 MRT를 갈아타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동을 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블루라인을 타고 왔잖아요. 여기서 그린라인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냥 뭐 일본처럼 회사별로 뭐 내렸다 다시 타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그 라인 색깔만 잘 보고 도착지가 어딘지만 잘 찾아가지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그렇게 뭐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식 그 우리나라의 지하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고 합니다. 저기 그린라인, 오 사람 많네요. 저기서 이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은 중정기념당, 제가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코스로 도착을 할 수 있겠죠. 중정기념관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린라인 그리고 레드라인이 함께 오는 그런 환승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정기념관 가기 전에 중정기념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정기념당, 여기가 어떤 곳인지 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곳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문 표기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중정기념당 밑에 뭐 장개석 메모리얼 홀이라고 써있죠. 한마디로 장개석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장개석은 아시다시피 중화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와보는 것도 하나의 역사를 담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면 또 볼 게 많다고 하니까 이동해 보도록 하죠. 중정기념당은 이제 5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그 역에서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미술 작품들도 볼 수가 있는 건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지하철역에도 이런 거 많죠. 오, 뭔가 의미심장한 그림도 있어.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여지는 경치가 우와 살벌하네요. 5번 출구에서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가 있는 그런 건물이 보입니다. 장개석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중정기념당 오자마자 이런 건물이 맞이해 줄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뭔가 거대한 하양파랑한 문이 보이고, 저 멀리 또 건물이 하나 이렇게, 그리고 굉장한 광장이 보입니다. 오, 엄청 넓네요. 여기 어디서부터가 중정기념당의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선크림 안 가져왔는데 땡볕이네요. 그늘로 잘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중정기념당에 있는 가운데 광장에 중앙에 서 있습니다. 땡볕이라서 눈이 너무 부셔. 아까 보셨던 요 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요 건물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건물도 있고, 요런 느낌. 굉장히 웅장하고 커요. 뭔가 되게 커.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도 중국이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대만은 중국과는 별개의 나라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중국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규모 한번 살벌하네요 진짜. 그쵸? 일단 저기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진짜 중정기념당인 거죠. 저 하얗고 거대한 건물이 중정기념당인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봤었던 이 건물, 요 건물은 국립극장입니다. 내셔널 시어터라고 써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입구라고 보면 되겠죠. 아치문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는 무슨 예술센터 뭐 이런 건데 정확하게 이름이 뭘까요? 잠깐 볼까요? 야, 이름이 어렵네요. 여기가 국가표현예술센터 국가음악청이라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음악당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국립극장과 음악당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예쁘장한 그런 정원이 있어요. 여기도 정원 엄청 잘 꾸며놨네요. 근데 일단 광장 자체가 무진장 넓어서 뭐 꾸며놨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야, 큽니다. 뭐가 커. 굉장히 크죠. 저도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신기하네요. 중정기념당 안쪽에는 이렇게 작게나마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광장만 넓게 있는 건 아니니까 공원 같은 곳에서 쉬면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구경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완전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원 같은 느낌이 들죠. 살짝 노란 줄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요런 장소들이 있다는 점. 중정기념당 멀리서 봤을 때도 좀 크다 느꼈지만 가까이 오니까 진짜 크네요. 이게 뭐야. 지금 멀리서 보이는데 저기 장기석에 동상 같은 것도 하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은 좀 많은데 뭐 요 정도는 금방 올라가겠죠. 야, 진짜 규모가 크다잉. 그쵸? 드디어 중정기념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에 올라오게 되면 뭐 대단한 게 있다, 뭐 박물관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진짜로 장개석에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야, 크기로만 따지면 그 광화문 맞나요? 그 세종대왕 이순신이었죠. 동상의 몇 배는 되는 크기예요. 이야, 굉장히 크고 거대합니다. 간단히 장제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만 역사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장개석의 개석은 사실 자입니다. 조운의 자가 조자룡, 자룡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장개석의 본명은 장중정이에요. 이제 여기가 왜 중정기념당인지 아시겠죠? 국민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장개석은 아시다시피 공산당과의 전쟁,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게 되며 대만섬으로 달아나게 되고 이후 여기 대만섬에서 정치를 하게 되죠. 국민들을 위해 공헌한 인물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대만을 위해 일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꽤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그는 너무 강력한 철권 통치와 독재 정치를 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농공업 정책을 펼친 점이라든지 이전 고궁박물원 영상 때도 말씀드렸던 문화재 보존 등에서의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독재 정치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그 고문하는 등의 반일륜적인 모습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해요. 대만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2.28 사건 또한 장개석 집권 당시에 있었던 일인 만큼 정치 지도자로서의 부정적인 평가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면은 1948년부터 1975년 사망할 때까지 5번의 총통 자리에 있었으니까 확실히 독재적인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 중정기념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대만인들도 꽤 있습니다. 장개석 동상에 달걀을 던진 사건도 있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정기념당에 그 장개석 동상을 철거하니 많이 했죠. 하지만 국공내전 이전의 장개석은 분명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지켜낸 영웅이기도 했고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후손들과 역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용산사와 중정기념당을 같이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이 두 군데는 입장료도 무료인데다가 아마 대만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라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페이 여행이라면은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하기에도 참 좋은 곳 같습니다. 뭐 특히나 용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중정기념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광장도 넓은 데다가 뭐 건물도 예쁘고 정원도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또 뭐 오셔가지고 막 점프 사진 찍고 막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여기는 뭐 이제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SNS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대만의 역사,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지만 장개석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대만에 대한 역사와 뭐 이념, 뭐 민주화,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음 편에서는 제가 또 이제 타이페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또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